아스팔트 보수 어쩌나.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제라 그랬잖아. 난 여기 서울에 와. 난 증상은 없어. 우리 성도들의 뭐 엄청난 숫자가 보건소에서는 다 양성을 떼는데 가보면 다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네네. 수십 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감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간신에 가뒀다. 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갖고 확실하게 이거 배상을 받아야 돼요. 정부의 역할이 있지만 미래통합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2차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는 그 책임 전가를 엉뚱하게 무슨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쟁점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수진 통합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우선 통합당 입장이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뭔가 통합당의 책임으로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광훈 목사의 진영이 사실상 통합당과 관계가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편을 갈라서 어떤 반사이익을 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네. 우선 전광훈 목사나 15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지금 저부터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 코로나가 확산세고 그만큼 정은경 본부장이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예. 네.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나 15일 날 집회가 그렇다면은 미래통합당이 주도한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미래통합당이 책임을 져라? 이건 전부 다 미래통합당의 책임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제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차명진, 김문수 모든 전직분들이 통합당의 전직 의원들이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손혜원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화문 집회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의하지도 않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근처에서는 민주노총도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민주노총도 같은 기준에 따라서 지적을 하고 자제를 여당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빠져요. 그렇다면 이분들 논리라면 민주노총에 소속된 분들은 무슨 면역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면죄부를 주고 있거든요. 예.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럴 때는 기준이 없이 형평성 없이 한쪽만 뭐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예. 예, 이런 거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꾀하겠다?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이걸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 방역 책임이 있는 거는 정부 여당이잖아요. 근데 이 책임을 지금 야당한테 돌리는 것 아니냐. 특히 지난 7월에 정부가 이 교회 소모임 같은 거 좀 풀어서 재확산됐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를 야당한테 책임을 돌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아요. 경제 방역하고 질병 방역 사이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8월 15일 날 광복절 집회를 한 일단의 세력들이 사전 집회를 포함하여 정부의 그 지침을 갖다가 계속해서 위배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이럴 때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안보의 편에 설 것이냐, 바이러스 테러리스트의 편에 설 것이냐 하는 선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군 장병들도 2주간 휴가가 금지됐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외부에 다 가서 바이러스가 걸려 들어오면 예. 우리나라 국방력에 심각한 훼손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미국 항공모함도 멈춰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위험한 것이죠.
사람들의 그 생활에 건강에 물론 경제 또 안보에까지 영향 미치는 영향이 크죠. 지금 이것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심지어 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시험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자영업, 또 대기업 모두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이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내둘러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자꾸 우리랑 관계없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그 김종인 대표가 딱 나서서 예.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집회 반복돼서는 안 된다. 네. 정부의 가이드라인 지켜야 한다. 그리고 통합당 당원들은 당연히 이러한 집회에 참석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회적 고립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이러스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회하지 말고 요새 하는 식으로 뭐 언택 집회를 하든 유튜브 집회를 하든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라. 이렇게 강력한 선언을 하고 금긋기를 해야지만 우리 통합당의 변화도 예, 예.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정당 지지율에서 두 정당 간 격차가 다시 조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나온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추이인데요. 물론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조금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좀 다시 넓어지는 추세예요, 의원님. 이게 네. 광화문 집회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우선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예. 네, 일단 방역 문제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기민하기 때문에 예. 정부의 신뢰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저희는 어떤 그 지지율 문제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통합당의 어떤 지지율이 자체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예. 정부 여당 실수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예. 오죽하면 김부겸 전 의원 당권 주자가 미래통합당에서 실수를 너무 안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만큼 정부가 잘해주길 바라는 어떤 기대 심리도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이 국면에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는 무의미합니다. 예. 네,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예. 그렇다면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의 황금 연휴를 만든 건 누굽니까? 예. 임시 공휴일 제1야당이 정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연휴 만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수 진작 등에 노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수 진작은요 안방에서 아니면 집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외식 쿠폰이라든지 또 숙박 쿠폰, 영화 쿠폰 이런 게 대량으로 풀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성을 하고 오히려 제1야당을 향해서 이 국면을 어떻게 우리가 손을 잡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색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야 건강한 겁니다. 네, 이번 주 민주당 지지율 39%, 미래통합당 33%. 23%. 23%. 제가 오차범위 내라고 했지만 이게 자세히 보니까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히려 소비를 진작한답시고 쿠폰을 발행하고 외식을 장려한 정부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내수 진작을 하자고 했지 광화문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는 불법 집회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분명하게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할 것 같아요. 지난 3월이었죠. 그 당시에도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약국 앞에서 100m, 200m 줄을 서면서 선거에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까지 비춰졌었는데 공적 마스크를 보급하고 그러면서 안정이 되고 또 이어서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외국의 찬사가 이어지고 또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심이 크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부동산 대책이 맨 처음에 나온 다음에는 예. 언론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던졌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한쪽 측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정부가 어쨌거나 최선의 노력을 갖다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역시 정부가 나의 어떤 최후의 보루이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조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갖다 유지하면서도 보완 대책을 잘 유지하고 네. 방역에 있어서도 그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광화문
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세력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 주도한 세력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노총 집회든 무슨 태극기 집회든 지금은 집회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검사 받으라 그러면 검사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을 위한 예의고 민주시민의 기본이죠. 그걸 어기면서 무슨 애국을 얘기하고 무슨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정상이 아니죠. 뭐 당에 이걸 떠나가지고 언론에 조금이라도 카메라에 주목받고 국수소리에 굶주려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그 오죽하면 가족들까지 말리고 신고를 하고 그러겠어요.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 세계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 의원님, 지금 원희룡 지사도 얘기를 했고 최근에 보니까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정광한 세력은 제발 국민에게 총질하지 말라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차명진 전 의원 같은 분들에게 이게 미래통합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선을 딱 긋는 게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다들 여기에 대해서 뭐 나가지 말자, 나가자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안 됐어요. 예. 왜? 부적절하다고 모두가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네네. 네, 대부분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은 것이고요. 예. 다만 우리가 저 집회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우리가 주최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최도 하지 않고 책임이 없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어떤 이 정부의 외식 쿠폰이라든지 숙식 쿠폰이라든지 이런 게 풀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도 되나 보다라는 어떤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다면 정부 여당도 그런 걸 안 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와서 누구 탓만 하고 누구를 계속해서 원인을 하고 탓하고 하면서 어떤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어떤 그 특정 세력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목사님 이런 분들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광훈 목사라든지 어떤 그 집회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당에 없다. 예, 당에도 없고 아마 우리 국민 대부분이 비판적이에요. 또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근데 조 의원님, 조 의원님도 굉장히 답답하실 걸 알면서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또 아까 대통령 그 지지율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이 갤럽 조사긴 합니다만 크게 올랐어요. 긍정 지지율이. 그 외식 쿠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 코로나 위기 때마다 대통령이라든지 국정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20일 우리 첫 확진자 나왔을 때라든가 또 4월 총선의 어떤 결론도 그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네, 이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최근 미래통합당에서는 호남 공들이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민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광주 무릎 사과 등등을 조금 폄훼하는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진정성이 없다라는 생각에 좀 동의하시나요? 뭐 우선 잠깐 조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그 해수욕장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이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내수 진작하는 거는 정부가 일관되게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보면 정광훈 목사 세력의 어떤 정치적 숙주가 된 건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은 회색지대에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랑 관계없다. 왜 사과하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서 바이러스 테러리즘의 근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립을 갖다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가장 앞서면 되는 거예요. 둘러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태도가 분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종인 대표가 강령의 5.18 정신을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특히 그 5.18 상징탑에 가서 무릎을 꿇은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자가 동의하고 수용할 때까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야지만 예. 스며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람 생각을 교체해야 돼요. 사실 김종인 대표 혼자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무릎을 꿇고 그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실 미래통합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진심으로 사실은 그 과거에 그 전신인 민정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둘러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5.18 관련 3법에 대해서 정기국회 열자마자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조금씩은 진정성이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뭔가 정쟁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광주 방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에 부역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바로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누가 있습니까? 김종인 대표가 있어요. 예. 똑같은 분이에요. 4년 전하고. 네네. 근데 그때는 뭐 굉장히 경제민주화님 하면서 칭송을 하고 예. 또 야당 대표로 가니까 국보위 참여 전력이 이게 부역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이거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독재의 후예입니까? 저 전두환 정권하고 아무런 관련 없어요. 네. 네.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떻게 보면은 중시조가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에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광주특별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 네. 그리고 DJ의 가장 단짝 친구이자 가장 라이벌이었던 분이 YS예요. 예. 더 이상 한쪽을 독재 부역했다. 이런 공방은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짧게. 예. 네. 뭐 저는 그 통합당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예, 이때부터 청운동으로 가야 한다. 청년정당, 운동장 넓게 쓰기, 동서통합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런 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의 청산, 인적 청산, 주류의 교체 이것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변화로 확인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